안녕하세요, 가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피그마의 패스파인더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지금 보이는 이 아이콘 6가지를 함께 만들어 볼 텐데요. 이 아이콘들은 스포티파이라는 뮤직 플레이어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아이콘들이고요. 이것만 직접 만들어 봐도 아마 대부분의 아이콘들은 내가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패스파인더의 기능, 그리고 패스파인더의 활용, 마지막으로 진짜 아이콘화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천천히 저를 따라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파일은 영상 설명란에 달아두었으니까 직접 열어서 따라해보시면 됩니다. 먼저 플레이 버튼입니다. 플레이 버튼은 원 안에 둥근 삼각형이 뚫려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먼저 원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원은 하단에 도구 패널, 거기서 엘립스 툴을 열어주시고요. 단축키는 O를 누르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하는데 여기서 Shift까지 누르면 정원이 만들어지고요. 위에다가 올려봤을 때 빨간 선이 나타나는 이 지점에서 손을 딱 놔주시고 위에 부분이 좀 더 작으니까 모서리 잡고 마찬가지로 Shift 누르면서 키워줘서 상하 높이를 맞춰줬습니다. 색상이 안 보이니까 저는 검정색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만들고 나서 위에 삼각형을 뚫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삼각형을 먼저 만들어줄 거예요. 도구 패널에서 폴리곤 다각형 도구를 만든 다음 위에다가 드래그를 해줍니다. 위에다가 드래그를 해주고 모서리를 잡고 회전을 시킬 건데요. 그냥 회전할 수 있지만 Shift를 누르고 회전을 하면 15도씩 딱딱딱 잘 돌아가서 90도에 맞출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운데다가 갖다 대시면 정확히 정가운데에 선이 잡히게 됩니다. 모서리를 둥글게 하고 싶으면 좀 더 화면을 확대하신 뒤에 모서리 쪽 레디우스라는 점이 보일 때 잡고 안쪽으로 드래그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뚫어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뒤에 있는 거를 잘 보면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레이어 자체의 투명도를 50% 반절로 해주고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크기에 내가 맞춰서 디자인을 할지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형태는 완성이 됐고요. 이제 이 뒤에 있는 원에서 이 삼각형을 빼줄 거예요. 이 원과 삼각형을 함께 잡고 상단에 2가지 레이어가 선택이 됐다라는 표시 옆에 하나, 둘, 셋, 세 번째 칸에 패스파인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보면 합치기, 빼기, 교차점을 제외한 나머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는 뺄 거니까 빼기를 눌러주면은 아까 맨 처음에 만들었던 원 안에서 위에 있던 삼각형이 빠지게 됩니다. 즉 기존에 만들었던 레이어보다 위에 있는 레이어를 빼줄 건지 더할 건지 등을 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다 완성된 아이콘은 여기 위로 딱 붙게 올려볼게요. 자, 다음으로 이 목록 아이콘입니다. 이 아이콘은 둥근 사각형인데 선으로 되어 있고 하단에도 선 2개로 이루어진 아이콘이네요. 먼저 둥근 사각형을 만들어 볼게요. 잘 안 보이니까 50 필로 해줬고요. 이 중에서도 얘는 채워짐이 아닌 선으로 되어 있고 오히려 안쪽이 뚫려 있기 때문에 스트로크를 줍니다. 스트로크를 주는데 마찬가지로 크기를 맞춰서 안쪽에다가 줘볼게요. 그리고 얘가 둥근 사각형이니까 모서리 잡고 이렇게 안쪽으로 가져오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모서리가 살짝 둥글기 때문에 사각형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렉탱글 툴로 만들어주고 모서리를 살짝 둥글게 해줬습니다. 이거를 똑같은 모양 아래로 복사해 줄 거니까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고
복사 단축키 옵션 눌러서 아래로 드래그를 하는데 이때 Shift 누르고 드래그하면 양옆 흐트러지지 않고 밑으로 쭉 잘 내려와 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요게 이제 하나의 세트가 되겠는데요. 이때 위에는 선, 아래는 도형으로 만들었죠. 이렇게 다 같이 된 걸 합쳐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아이콘을 키우거나 줄였을 때 선의 굵기와 둥글기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도 필 되어 있는 것처럼 만들어줘야 돼요. 이럴 때 쓰는 게 아웃라인 스트로크입니다. 해당 레이어를 클릭하고 우클릭해서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단축키는 커맨드 옵션 O입니다. 그러면 스트로크가 사라지고 필이 생긴 걸 볼 수 있죠. 다시 얘네를 함께 선택해서 키워볼게요. 그러면 굵기 변화나 모서리 둥글기 없이 잘 키워집니다. 그래서 아이콘을 만들 때는 선으로 아이콘을 표현을 했다. 그럼 반드시 그 선을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해서 필로 채워줘야 나중에 크기 변화할 때 문제가 안 생긴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완성된 아이콘은 하나의 그룹인데 이때 아이콘에서는 그룹보다는 합치기를 쓰는 게 좋습니다. 3개의 레이어를 모두 선택하고 3개의 선택됐다. 세 번째 부분에 이 합치기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거는 꼭 겹쳐 있지 않아도 합치기만 눌렀을 때 왼쪽 레이어를 보면 합쳐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움직여 봐도 이렇게 하나로 움직이는 걸 확인하셨죠? 다음으로 이 공유 버튼입니다. 공유 버튼 역시 동그라미 3개와 선 2개로 이어져 있네요. 먼저 동그라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 동그라미를 하나 만들고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V를 해줍니다. 헷갈리니까 빨간색으로 바꿔볼게요. 이 빨간색 동그라미를 줄일 건데요. 모서리 잡고 Shift 잡고 줄이면 비율 동일하게 줄어들지만 이때 옵션까지 같이 잡고 줄이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커지고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 빨간 원을 검정색 원에서 빼줄 거예요. 패스파인더, Subtract Selection. 그러면 가운데가 뻥 뚫린 원이 완성이 되었죠? 이 원을 옵션 눌러서 복사, 다시 옵션 눌러서 복사 해줍니다. 만약 여기 간격을 일정하게 맞추고 싶다. 3개를 선택을 한 다음 포지션에서 점 3개 버튼, 정렬인데 이렇게 나는 버티컬 스페이싱, 수평선 기준으로 간격을 동일하게 할 거야. 얘를 눌러주시면은 각자 간격이 동일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선이 아니라 사각형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사각형을 만들어주고 모서리를 잡고 회전을 해줍니다. 길이가 너무 길다 하면 이 한쪽 부분만 잡고 쭉 내려주고 이렇게 만든 게 수평선을 기준으로 뒤집어져 있으니까 해당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 포지션 부분에 수평선 기준으로 뒤집어주기 플립 버티컬을 누르면 이렇게 바뀌는데요. 하나가 더 있어야 복사가 되겠죠. 커맨드 C, 커맨드 V를 누르고 오른쪽 플립 버티컬을 누르면 하나가 복사가 돼서 뒤집어집니다. 이거를 밑으로 쭉 데려와서 공유 표시에 놓아주면 완성입니다. 이때 얘네들 합쳐주는 거 잊으시면 안 되죠. 모두 다 연결되어 있는 여기 이 부분들을 다 경계를 없애줄 거예요. 오른쪽 5개 선택됐다. 더보기 버튼 누르면 안 보였던 패스파인더 기능들 다 나타나고요. 이때 합치기 맨 첫 번째 버튼 눌러주면은 아이콘이 합쳐진 걸 레이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시간입니다. 시간 표시 아이콘 역시 원과 선으로 되어 있죠. 원을 먼저 만들어 줄게요. 마찬가지로 잘 안 보이니까 투명도를 살짝 낮춰서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커맨드 C,
커맨드 V를 눌러주고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줄이기 해주고 앞에 있던 원을 뒤에 있는 원에서 빼주는 거니까 subtract 끝입니다. 그리고 얘는 사각형인데 둥근 사각형이고 둥근 사각형이 총 3개가 필요해요. 먼저 가운데 둥근 사각형부터 따라서 만들어 볼게요. 모서리 잡고 둥글게 만들어줬고 얘를 그대로 옵션 눌러서 위로 복사해 줍니다. 크기는 아래쪽 잡고 쭉 올려서 맞춰주면 되고요. 이렇게 맞춰줬는데 얘를 다시 눕혀서 또 하나가 더 필요하죠. 복사해서 쓸 겁니다. 커맨드 C, 커맨드 V로 복사를 해주고 모서리 잡고 회전. 근데 90도 회전이니까 시프트 잡고 쭉쭉쭉쭉 돌려서 90도 맞춰주고요. 마찬가지로 원래 있던 이 지점에서 다시 크기를 늘려주면 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얘네 둘은 하나로 합쳐지지만 어차피 밑에 있는 애들도 다 합칠 거니까 전체 다 선택해주고 전체 레이어 다 선택됐다면 4개 선택됐다. 여기 안 보여요. 괜찮습니다. 더보기 More 액션 누른 다음 Union Selection 합쳐주기 눌러주면 아이콘이 합쳐진 걸 레이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스피커 같은 아이콘인데요. 요거는 장치 연결을 의미하는 아이콘입니다. 이 아이콘도 복잡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둥근 사각형을 위에다가 만들어 줄게요. 둥근 사각형을 만들어주고 색상을 바꿔주고 보시면 안쪽이 뚫려 있는데 이거는 선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을 빼주고 선을 높여줍니다. 쭉쭉쭉쭉 늘려서 이 정도 굵기면 되겠다 하는 곳에서 멈춰주시고요. 모서리를 안쪽으로 가이드에 맞춰서 가져오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바깥쪽 부분은 쉽게 완성이 됐고 안쪽에 스피커, 음악이 나오는 이 부분 원으로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위에도 원이 있네요. 이때 위에 원, 아래 원, 그리고 이 틀의 정렬을 가운데의 세로선을 기준으로 딱 맞게 위치시키고 싶다. 3개의 레이어 함께 선택해 주시고요. 오른쪽 포지션 부분에서 정렬 중에서 아이콘을 보시면 됩니다. 얼라인 호리즌탈 센터 세로 쭉 선을 기준으로 가운데의 오브젝트를 위치시키겠다. 버튼 눌러주시면 가운데에 맞춰서 자동으로 정렬됩니다. 그리고 옆에 이 부분은 똑같이 이 테두리를 사용했지만 이 테두리가 잘린 거예요. 그래서 이 테두리를 복사해 볼 겁니다. 옵션 누르면서 옆으로 가져오고요. 여기서 높이를 쭉 줄여주세요. 얘를 투명도를 낮춰서 한번 보면은 좀 이렇게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살짝씩 조절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 부분이 잘리는 거예요. 자석처럼 딱딱 떨어지게. 그래서 이 위에 사각형을 하나 크게 덮어볼 겁니다. 내가 자르는 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파란색을 여기까지는 안 보이게 할 거야 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뒤에 있던 테두리 그리고 앞에 있던 칼, 사각형을 함께 선택을 하고 사각형을 뒤에 있는 테두리에서 빼줘야겠죠. 오른쪽 Subtract Selection 패스파인더 사용하면 그대로 잘려나가게 됩니다. 얘도 다 만들었으니 투명도를 100%로 다시 돌려줄 거고요. 밑에는 사각형. 너무 쉽죠? 직사각형은 모서리 잡고 크기에 맞춰서 변형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장치 연결 아이콘도 완성이고요. 얘네도 하나의 이제 아이콘이 됐기 때문에 레이어 전체 선택해주고 오른쪽 More 액션에서 합치기 첫 번째 눌러주시면 왼쪽에서 역시나 아이콘 하나로 합쳐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15초 앞으로 돌리는 기능입니다. 이제 음악을 재생할 때 좀 더 빠르게 앞쪽으로 돌리는 기능인데요. 이 부분은 원을 이용한 거고 여기는 직접 화살표를 그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 15는 텍스트로 써준 겁니다. 먼저 앞으로 돌리는 회전 아이콘, 요거를 먼저 만들어 볼 텐데요. 우선 엘립스 툴로 사이즈 1에 맞춰주세요. 그리고 얘도 투명도를 50% 낮춰서 보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원이 잘려있죠. 꽉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 쓰는 게 이 아크 툴이라고 했어요. 아크를 누르게 되면 원이 갈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가르고 나면 여기 반대편에 다른 원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바로 스타트 버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타트 버튼은 말 그대로 이 잘림이 시작되는 이 지점을 찾게 해주는 애고요. 이 지점을 찾았으면 스위프, 이 버튼을 드래그해서 어디까지 잘릴 건지 정해주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 지금 안쪽까지 좀 채워져 있는데 이 원은 이만큼 뚫려 있게 돼요. 그럴 때는 가운데 레티오를 버튼을 누르고 클릭해서 안쪽으로 드래그하면 원하는 만큼 잘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됐고요. 이 부분 화살표로 만들어야 되는데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한쪽 면만 둥근 사각형을 만들어서 2개를 붙여도 되고 아니면 펜툴로 딱딱딱 클릭해서 만들어도 되고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요. 저는 복습 차원에서 한쪽 면만 둥근 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렉탱글 툴 모서리부터 쭉 선택을 해줬고요. 여기 모서리 이쪽 원래 잡고 줄이면 다 같이 줄어드는데 한쪽 면만 줄이는 거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오른쪽 한쪽 면 잡고 옵션 누르면서 안쪽으로 드래그, 그리고 반대편 할 때는 똑같이 옵션 누르면 다 같이 또 이렇게 줄어드니 한쪽 옵션으로 만들었으면 반대 방향은 커맨드 눌러서 드래그해야 원활하게 작동이 됩니다. 만약 이 방법이 기억나지 않는 분들은 둥글기를 조절할 때 어피어런스에서 이 부분 코너 레디우스 조절하는 옆에 인디펜던트 코너스, 개별적인 코너의 각을 조절할 수 있는 이 패널을 활용하시면은 뭐 왼쪽 위,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등이 각각의 둥글기를 지정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만들었고요. 완성된 이 도형을 커맨드 C 복사, 커맨드 V, 지금 복사가 된 상태고 얘는 회전을 시켜줄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시켜줄 건데 저는 포지션에서 이 로테이트 90도 오른쪽으로 돌려준다는 이 아이콘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클릭하면 바로 90도로 꺾이게 되고요. 이때 모서리 맞춰서 잘 배치를 해주면 이 15초 앞으로 돌리기도 완성입니다. 다음으로 이 15라는 숫자를 쓸 건데요. 텍스트를 쓸 때는 아래 텍스트 도구 혹은 단축키 T를 눌러서 화면을 클릭 15라고 숫자를 써주면 됩니다. 저는 그냥 피그마에 있는 기본 폰트 인터를 사용을 했어요. 굵기도 현재는 좀 얇으니까 엑스트라 볼드로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크기 바꿀 때는 오른쪽 여기 텍스트 크기를 바꾸는 이 칸에서 직접 숫자를 지정할 수도 있고 숫자를 입력해 줄 수도 있는데요. 저는 보면서 할 거기 때문에 스케일 툴 단축키 K를 눌러서 모서리 잡고 키우면서 어느 정도까지 커져야 하는지 보면서 정해보겠습니다. 네, 대충 이렇게 맞춰봤는데요. 여기 자간이 좀 넓다, 자간을 좀 좁히고 싶다, 그러면 K툴에 지금 머물고 있으니까 요거를 무브 툴로 바꿔줄 건데 단축키 V를 누르면 무브 툴로 돌아오고 그제서야 오른쪽 속성 패널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이때 자간 바꾸는 거 여기 레터링 스페이스 이 부분을 줄이면 되는데요. 앞부분 아이콘에 마우스 커서 갖다 대고 드래그하면 자간을 보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 15랑 이 화살표 앞으로 돌리기가 완성된 것 같지만 마찬가지로 이 아이콘이 커질 때 여기 도형으로 만든 것만 커지고 15라는 숫자는 텍스트 그 크기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커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선이 필로 채워지는 것처럼 이 텍스트 역시 필로 채워지는 도형으로 만들면 되겠죠.
아까 도형으로 만드는 단축키 기억하시나요? 아웃라인 스트로크 커맨드 옵션 O입니다.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알트 O예요. 이렇게 만들고 나면 이 도형들 모두 함께 선택해서 합쳐주시면 됩니다. 1년.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아이콘을 다 따라 해봤는데요. 여기서 끝내면은 아이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레이어 패널에서 아이콘들이 아직은 각각의 요소들을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개발을 하거나 다른 디자인을 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바뀔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예 그런 가능성을 차단을 해줄 겁니다. 즉 그냥 너희는 이제부터 수정 없어. 이 상태로 아이콘이 되어야 해 라고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Subtract 재생 아이콘부터 바꿔볼게요. 완성된 아이콘을 선택을 한 뒤 저희 아웃라인 스트로크였던 거 기억하시죠? 커맨드 시프트 O 한 번 더 눌러주면 이쪽에 화살표 표시가 없어진 거 보이시죠? 이제부터 얘는 수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옆에 보관함, 그 옆에 재생 항목 역시 커맨드 옵션 O 누르게 되면 마찬가지로 화살표 사라져서 하나의 아이콘이 되었어요. 나머지도 선택 후 커맨드 시프트 O, 선택 후 커맨드 시프트 O, 선택 후 커맨드 시프트 O,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택 후 커맨드 시프트 O 눌러주면 전체 아이콘 모두 수정할 수 없는 그냥 하나의 아이콘이 된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콘들은 여기 이름을 정해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래 보면은 이름들을 각각 지정을 해놨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변경을 하면은 훨씬 더 협업할 때 아주 좋은 파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아래 가이드로 드렸던 아이콘들과 일치하는 아이콘을 모두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스포티파이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그 아이콘들 피그마로 직접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따라하면서 피그마 기능 다양하게 알아보고 배워가고 실무에 쓸 수 있도록 연습하는 부분을 많이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제 채널 구독하셔서 여러분들이 피그마를 공부할 때 유용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